자, 채널 구독, 멤버십, ARS 좋아요 다 좀 부탁드리고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뭐. 그 윤석열이 이제 민생에 전념한다면서 마포에 가가지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는 했죠. 자기 지지층 모아가지고 무슨 뭐 시민들과의 무슨 간담회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서 카카오를 막 갑자기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김건희와 김범수의 구원. 그러니까 김범수가 게임 산업 무슨 진흥협회인가에서 김건희 일한 적 없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네. 재미교포 매체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윤석열이 이타 쌍피로 날리네. 민생을 챙기는 듯 하면서 뭔가 사적 보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어떤 택시 기사가 국민의힘의 당직자였다.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가십으로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런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도 여론조사 85%도 당직자들만 놓고 그냥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지역 회의할 때 그렇게 이것을 마치 전체 김포 시민들의 김포 국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야 말할 말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여론 자체를 조작을 해도 좀 문제점 그건 것 같아요. 국민을 우리가 그때 피켓 했을 때 피켓에서 국민을 좀 무서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피켓을 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요. 대통령이 특정 기업명을 들먹이면서 그때 굉장히 좀 난폭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 망하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전두환이 국제상사 그거랑 아주 비슷한 맥락인데 후원금 안 냈다고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택시기사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아까 그 파란색 옷 입은 게 택시기사 복장이었고요. 이 사람은 넘겨주세요 이제. 이 사람은 부산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택시 기사이면서 이사장인데 엄청 높은 사람이네. 네. 윤석열 후보 2022년 대선 때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지방선거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나중에 이를테면 택시 기사이지만 유지인 사람인데 비례대표 보통 순번 받아요. 저런 분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동백택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카카오 택시에 이제 대항해서 만든 일종의 택시 앱이에요. 앱. 택시 10번 타면 한 번은 공짜다. 동백택시.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지금 택시 기사 복 입고 윤석열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형준 때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저게 지금 뭐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아주 굉장히 관계자인 사람. 뭐 국민의 여론 듣겠다면서 저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극우 성향을 가진 윤석열 지지자인데 국민 목소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극우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개인 택시 조합의 이사장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개인 택시 조합이 회비만 모아서 운영을 하지만은 가스 충전소도 운영하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한 거의 투표에서 뽑거든요. 정치 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비례대표 시의원 같은 거 이런 거 광역의원 같은 거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리에 모아졌을 때도 윤석열을 왜 자기 지지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나. 오늘 또 박근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수 외현악장 이런 것이 말이 돼? 동종교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민생 챙긴다. 카카오 택시하고 동백 택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사적 이해관계자예요. 쉽게 표현해서. 카카오 택시하고 동백 택시가 부산에 가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국민의 목소리 듣는 척하고 저 사람 얼굴 공개할게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 사람?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결제 수수료 높고 콜 몰아주기 여전하다 강력 처벌해달라고 윤석열한테 이제 건의하는 척하니까 나는 민생 챙기는 대통령이야라고 카카오 택시를 막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2시간 만에 카카오가 납작 엎드리죠. 카카오 택시 수수료 관련한 거 지금 회의한답시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윤석열이 맨날 주장하는 시장주의에 대한 침해입니다. 침해. 시장주의 탄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정말로 부끄럽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다 그리고 아무튼 김범수한테 사적 보복하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열 와가지고 택시 기사들 위하는 척하면서 카카오 택시 때리는 게 민생 위하는 거라고 받아들일까봐 난 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젓이 동네 유지인 사람이 무슨 택시 그냥 정말로 택시 노동하시는 택시 기사 노동자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택시 기사복 입고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나오시죠. 왜 이렇게 파란색 택시 기사복을 쇼죠, 입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노동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우롱합니까? 국민을 그렇게 속입니까? 국민을 만나려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먼저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네. 이야기부터 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저런 행동을 이제 표퓰리즘이라고 해요. 이제 표퓰리즘을 우리가 언론에서 잘못 써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복지 정책을 갑자기 들어주는 게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표퓰리즘의 원뜻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라든가 의회 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표퓰리즘의 원뜻이에요. 윤석열이야말로 표퓰리즘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러니까 민심을 듣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이것만 하나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도 조작해서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조작해서 그걸 듣는 척을 합니까?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중에 총선 출마자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시민사회수석도 지금 이승규인가? 네, 강승규가 나와야 되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사회수석의 군 출신 인사. 그러니까 나는 야 씨발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저기 군사 정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복지부 장관에 앉히던지 이런 짓거리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군 출신 인사가 시민사회수석이 가당키나 하냐고. 누구냐면 시민사회수석의 군 출신 발딱 검토라 그러는데 야, 이 망하는 정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래서 김정수 육사 43기 전 육군 사관학교장 하다 내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시민사회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 다 아시잖아요. 아이고. 박진영 설명 한번 해봐요. 뭐 저기 시민단체라든가 뭐 갈등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정리하는 거죠. 뭐 과거에 우리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천성산 지열수님 그 도룡뇽 문제로 고속도로 닦는데 저걸 하셨잖아요. 단식해서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해결하러 다니는 게 시민사회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때요. 그 청와대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름을 다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근데 실제로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시민사회수석실이에요. 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군 출신 인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죽하면 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역이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군대 지금 그 별 출신이지 않습니까? 장성 출신이잖아요. 얘네들은 뭐 했는데 군대 있을 때? 시민을 많이 만났는가? 아니 위에서 상명 하복 계급 체계에서 명령만 하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갈등 해결의 18단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힘든 거야. 그래 이게 그렇죠.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푸나님 말씀처럼 군대는 그냥 명령으로 해결하는 데지 갈등을 뭐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예 안 맞는 자리를 만든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주 안 맞는 위치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있는 그린벨트 지역 있죠. 그거 푸는데도 이 사람의 역할이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어처구니 나왔습니다. 없네 진짜. 네. 아니 사실은 대통령부터가 무적격자라서 이상하기는 아니, 비즈니스 한데?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지금 다 풀어야 되거든요. 대전에는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대전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인가? 대전에는 지금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폐기장을 이걸 골프장으로 하겠다고 했던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정보공개청구에서 내용을 다 봤더니 그린벨트를 다 풀어서 골프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쓰레기 소각장, 폐기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대전 말고요. 전국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군의 재산에 있는 그린벨트 우리 유심히 봐야 된다. 많이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돌려막기 사기, 사람 돌려막기. 그냥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전리품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지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감사합니다.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그 자기 개념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 뭐야 저기 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자 이야기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지국천왕님, 최민희 의원님 인천 부평을로 출마하십시오. 새날 화이팅하세요. 10주년 축하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나간다 그러면은 남양주지 부천 남양주 나가실 거로 저는 믿어요. 내일 인터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수님, 푸나님 출마 안 하실 거잖아요. 욕해도 돼요. 푸나가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간지럽지 않으세요? 푸나가 제일 좋아. 아니, 이거 제가 대신 읽어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넘어갈게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네.